지금 삼성전자 위기인데 위기가 원래 기회라는 말 하지만 진짜 위기 같다라는 전쟁이 끝나면 금리 인상 이슈도 조금은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올해는 정말 딱 한마디 대응. 이대로만 간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는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되는 애들이 분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선이나 화장품이나 그런 애들인 거죠. 그러면 그런 애들을 해볼 만한 거죠. 아까 해성DS도 네. 이야기 잠깐 했지만 지금 반도체 소부장 네, 쪽의 움직임이 그렇죠?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또 하나 제가 내용 봤던 게 파운드리에 대한 문제. 3나노 24년, 25년 가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 아, 그래요? 그런 네. 전망이 나왔어요? 그냥 이건 찌라시성입니다. 저희들끼리 그냥 돌려보면.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 네, 공식적인 건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 위기인데 위기가 원래 기회라는 말 하지만 진짜 위기 같다라는 뭐 주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런 불안적인 그렇죠. 코멘트들이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만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D램도 여전히 뭐 가격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기술 격차, 초격차에 대한 전략 옛날에 있었던 초격차가 이것도 점점 그 주도력이 상실하고 있다라는 전망, 불안감.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에서는 엔비디아도 잃고 퀄컴도 잃고 이제 그 고객사들을 잃었다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 이제 인텔이 따라오고 TSMC랑은 또 벌어지고 뭐 이런 불안감들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외국인들이 사지 못하고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해소를 하려면 결국은 이것도 그냥 간단한 게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냥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쪽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파운드리를 살리려면 결국은 테스트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테스트하려면 소켓이나 장비들, 소재 장비들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막 그때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거 기억나실걸요? 이거 아침 방송에서만 했었나요? 친시황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있죠. 여기 검사. 네. 후공정 쪽에서. 네, 그렇죠. ISC, TSE, 리노공업, 그다음에 뭐 테크윙, 엑시콘, 테스나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고요. 뭐 여기 있는 오사트 테스트 업체들, 그러니까 핀 소켓 이런 쪽이 지금 내용 리포트들을 보면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게 좋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이쪽의 사업이 확장이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소재를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증설까지 됐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 ISC는 그때 이후로 더 지금 이제 신고가가 갔죠. 근데 이제 신고가 왔으면 무서워서 못 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추세 추종 매매하시는 분들은 더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추세 추종하는 분들 그 스타일을 보니까 이럴 때 다른 거 안 오르는 것들 팔아가지고 여기다 다 얹더라고. 애드업 전략이라고 하죠. 이제 불타기, 피라미딩, 애드업 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다 이거를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사가 아니라 이제 달리는 말이 됐다라가 된 거죠. 그분들이 추세 추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해성DS도 여기서 신고가 가고 더 가는 거잖아요. 이런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신고가 매매 무섭다가 아니라 대신에 지금 신고가 매매 하시는 분들, 성공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리스크 관리가 영순이. 그러니까 손절 못하는 분들이 주린이들이 저거 나도 불타기 한번 해봐야지. 그랬던 고점에 가서 그렇죠. 물리는 거죠.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게 된다. 앞으로 좀 확신 찬다. 그러면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얘도 그렇고요. 얘가 사실 TSE가 더 대장의 모습을 얘가 먼저 치고 올라갔었는데 지금 해성DS가 좀 더 올라왔고 얘는 이제 전고점 근처 싸우죠. 근데 만약에 여기 8,500원 정도죠. 약 대략 8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물량이 더 추세 추종 물량이 또 들어오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뭐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예. 많이 올랐나요? 네, 많이 올랐. 뭐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계속 역배열만 보다가 그죠. 그러니까 신고가 가는 종목을 제가 왜 매일매일 보냐면 코로나 때도 보면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언택트 관련 주식들이었잖아요. 그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관련 주식들이었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안 좋아도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고가 매매 무서워서 못한다. 뭐 줄이는 신고가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잘못 물리면 영원히 올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신고가 매매를 안 하면 50주 신고가는 내 계좌에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 말은 확실히 드릴 수 있고 대신에 이거와 정말로 같이 가야 되는 건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 잘 하셔야 됩니다. 손절. 네. 만약에 그렇죠? 내 생각과 다르게 빠진다. 그러면은 뭐 5%가 됐든 6%가 됐든 칼같이 손절해야 그럼요.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괜히
또 다시 오르겠지 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게 고수의 영역이다라고 네, 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팁을 드렸던 게 신고가 갈 때 거래량이 없으면 거래량이 없는 거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핵심을 봐라. 그러면 TSE 같은 거 보면 지금 거래 대금도 줄었고 같은 고점인데 거래 대금도 줄고 거래량도 줄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추천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 네. 상황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의 특징. 네, 테크윙 이런 것도 예, 장비 이제 이런 거는 좀 편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차라리 많이 안 올랐네요. 안 올랐죠. 장비들이 네, 원래 먼저 좀 장비들이 좀 뒷단으로 올라요. 소재가 먼저 세게 오르고 지금 보면 뭐 경인양행 같은 주식들 지금 다 반도체 소재 쪽이 더 세거든요. 뭐 대형주 중에 한솔케미칼이 지금 흐름이 바닥에서 거래량상으로는 좋은 흐름, 제 기준으로는 좋은 흐름은 아닌데 오늘 아까 제가 공시가 하나 나왔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주린이 분들 실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네. 시장에 그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두 주 네. 혹은 뭐 한 10주 한번 해보세요. 네. 사가지고 여기 깨지면 팔아야지. 하고 연습을 해보는 네, 거지. 그렇죠. 그래야지 그 시장의 맞습니다. 어떤 그 감각이 생기는 네. 거니까 그렇게 관점에서 좀 그렇게 보시라는 보시는 게 거죠. 좋을 거죠. 네. 이거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시가 오늘 이제 저희 오는 길에 난 것 같아요. 3시 한 50분 정도에 났는데 VIP 자산운용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최준철 네, 대표. 맞습니다. 네, 거기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지분 소유 공시를 했습니다. 저기는 뭐죠? 그 가치 투자의 네. 대명 네, 그렇죠. 사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소재 쪽을 보고 산 거니까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으로 산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런 빨간색 양봉들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산솔케미칼은 한번 다음 주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에 한번 봐볼까요? 오늘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시간이 6시 50분 정도 됐는데요. 네, 시간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0.6% 왜냐면 정도. VIP 그 최준철 대표 그 산 주식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후에 상승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면 저점인 거다라고 판단했겠죠. 저점 싸다라고 네, 생각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램이든 그다음에 파운드리든 소재 쪽을 일단 1번으로 공략을 하시고 소재가 어느 정도 전체 포트에서 좀 찼다라고 하면 장비 쪽 공략하시고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은행주도 좀 넣으시고 리오프닝 좀 넣으시고 그럼 벌써 4개잖아요. 그죠? 한 종목씩만 넣어도 섹터별로 한 종목씩만 넣어도 벌써 4개예요. 진짜 전에 저기 누구죠? 우리 박현상 차장. 네. 박현상 차장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주식 50개만 제대로 꿰고 있으면 돈 그렇죠. 번다. 네, 네. 그러니까 섹터별로 한 두세 섹터별로. 개씩만. 네. 섹터 엄청 많으니까. 그렇죠. 네. 주요 섹터로. 두세 그렇게 개씩만 해도 보시면- 20섹터면 끝나네. 그렇죠. 한 15섹터.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 말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애플 정말 좋았을 때 애플 관련 지금 LG노텍도 오늘 상당히 셌잖아요. 삼성전기도 전기도 어제 셌고, 네, 그렇죠. 애플 관련 뭐 이제 공급한 이슈가 있어서. 근데 그러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애플 이슈로 오른 것들은 뒤끝이 안 좋다. 계속 그 다음에 빠지니까. 근데 그 사이클이 끝나면 빠지겠죠, 당연히. 사이클이 끝나면. 그러니까 그거는- 대부분 이게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끝나다 보니까 애플카 이런 것들. 애플카 네. 이슈로.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애플 이슈를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을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TSMC 쪽으로도 들어가는 소재 장비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새벽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게 원익 QNC, 네, 쿼츠 관련. 이번에 시설 증설해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얘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이게 되게 신고가 매매 정석 패턴이에요. 여기가 고점 근처인데 일단 여기 말고 여기서 보면 거래량은 확 줄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신고가 만약에 여기서 샀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해볼만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도 원익 QNC도 이제 대만의 자회사가 있어서 글로 들어가고 이제 월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덱스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도 지금도 저는 공략해도 전혀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공략해도 될 만한 주식이고 그다음에 오늘 좋았던 게 하이비전 시스템 이것도 카메라 쪽이죠. 네, 자율주행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G 노텍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였고 그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올랐던 게 MC 넥스 MC 다 전부 카메라 관련. 카메라죠. 그다음에 파트론
파트론이 올해 조금 성장이 좀 많이 나올 걸로 그 카메라 섹터 내에서 지금 뭐 LG노텍, 파트론, 그다음에 세코닉스도 있고, 그다음에 파트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올해 일단은 의미 있는 실적 성장을 가장 기대되는 게 파트론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향이라는 게 살짝 좀 걸리긴 하는데, 예, 파트론도 본격적으로 이제 전장 카메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가 전장에서 자율주행에서 카메라 라이다보다는 카메라를 더 우선시해서 쓰고 있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카메라 관련 주식들은 6월 달에 모빌아이 상장 있잖아요. 자율주행 관련. 그때까지는 조금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현대오토에버, 제가 기존 주식으로 말씀드렸던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그래도 대형주 치고는 잘 움직였거든요.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이것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밑꼬리 달면서 올라가네. 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보면 다 한 번씩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다 이렇게 죽어 있는 종목들 패턴이 거의 다 비슷해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고 가장 경험적으로 성공을 많이 했던 패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이 주식이 올라가야 할 또는 다른 사람이 사야 할 명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 이거를 옛날에 뭐 스토리라고도 불렀고 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꿈이 실적이 안 받쳐주면 망가집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메타버스가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때만 해도 작년 12월만 해도 메타버스 뭐 페이스북도 메타로 사명 바꾸고 정도로 메타버스가 뭐 엄청난 꿈인 것처럼 했지만 지금 자이언트 스텝 언제 이랬냐는 듯이. 그러니까 그때 엑세트. 지금 생각해 보면 좀 황당하긴 한데 네. 그때 상승 논리가 뭐였냐면 이거 언카운터블. 이익을 얼마가 맞습니다. 생길지 몰라. 네, 네. 매출이 그렇죠. 얼마 생길지 우리 지금 계산이 안 되는 네. 이 자체가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근거야. 그렇죠. 이런 그때가 얘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게 테마주는 실적이 안 맞춰주는 테마주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율주행 카메라라던가 이거는 실제로 자율주행이 이제 그 지금 테슬라가 한 2.5단계 쓰고 2.5단계의 자율주행이거든요. 가장 앞선. 근데 이제 한 4단계까지는 가야지 뭔가 의미 있는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카메라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2.5단계에서 4단계로 가려면 어쨌든 카메라 계속 써야 되고 소모도 계속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섹터가 자율주행일 수도 있는 거죠. 더군다나 6월 달에 명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 추가 하나 더가 제 우주항공 말씀드렸던 거는 예전에 방산 주식 그냥 우주항공이 그냥 막상 우주 진출에 대한 꿈이었다라고 하면 우주항공 방산 섹터들은 이제 방산 주식들 다 수출하고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허황된 테마라고 보기도 이제 어려워졌어요. 실적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6월 달에 또 이 주식도 6월 달에 나로 발사 또 이벤트가 또 있고 그러니까 지금 6월이 되게 좀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새벽 방송에 6월달, 7월달 정도 지수가 한번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논리에 대해서 그 방송 나가고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그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좀 빈약하다? 그렇지. 클리어하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줘봐요. 왜 빈약할 수 왜 있죠. 6, 7월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일단은 그 전쟁이 끝난다는 전제 조건이 꼭 붙어야 됩니다. 전쟁이 끝난다. 네, 전쟁이 끝나면 금리 인상 이슈도 조금은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러면 금리 인상 경로도 조금 이제 지금보다는 강화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 이슈가 좀 꺾어지고 3월 달에 나왔던 피커 논란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그 좀 확신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게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 실적은 하반기부터 좋아지거든요. 하반기부터. 그러면 그 하반기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점이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게 6월달, 7월달. 6월 말이면 2분기 끝이잖아요. 그러면 3분기부터는 이제 실적도 좋아져라고 하면 올 여름 정도부터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뉴욕 증시도 지금 충분히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 주식들, 그러니까 기술주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주들은 이거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고점 한 봉우리로 죽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쌍봉 또는 조금 고점을 낮춘 어깨가 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조금 그런 이제 뭔가 JP모건에서도 베어마켓 랠리를 말했던 것처럼 하락 추세에서의 반등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것들이 5월달 FOMC 지나고 나서 이제 5월 달엔 또 우리나라 대통령도 새로 취임하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뭔가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조금
뭐 좀 더 늘어지긴 했어요. 저 생각지도 않은 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근데 이건 진짜 제 생각이에요. 항상 틀어지면 저는 어쨌든 올 여름까지는 계속 트레이딩만 할 겁니다. 바이앤홀드는 없어요. 길어봤자 한 2주 정도. 네. 물려있는 주식들은 올라오면 쳐내고 다시 밑에서 사고 이런 식으로 총장고 기준으로만 무조건 대응합니다. 근데 그나마 좀 이제 이럴 여지가 가능성이 있는 게 올 여름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8월달, 9월달 넘어가면 11월 달인가 이제 미국 중간선거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 공산당 대회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정치적인 변수 또 나오거든요. 그럼 또 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또 주식도 사기 쉽지 않아지죠. 그러면 또 항상 매년 우리나라 10월 달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 여름 정도가 그나마 여름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상반기가 그나마 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조금 이제 연장돼서 올 여름 정도 7월, 8월 정도, 6, 7, 8 정도에서 우리나라 고점이 나온다면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목을 또 이렇게 댓글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예요. 댓글 일부 분들은 네. 이제 많은 분들은 다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건 어쨌든 분명할 트레이딩 것도 없고, 관점이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그 주식의 우량성을 믿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가면 되고 네. 멘탈이 강하신 분이라면. 근데 이제 트레이딩 영역에서 생각하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변화하는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자꾸 이제 뷰를 바꿔야 된다. 네. 동의를 하시는데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 혹은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어?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말이 대부분 다 바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말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좀 인정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정말 딱 한마디 대응. 이게 말이 바뀌는 가장 핵심 논리가 대응이죠. 대응. 바뀌는 시장 네, 환경에 자꾸 대응하는. 근데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치. 네, 대응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매매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매 원칙. 그렇죠. 네,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자, 일단 어렵네요. 철강주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네. 요즘 철강주 흐름 좋았죠. 네. 예, 이게 어떻게 더 이런 것도 있죠. 올라갈 것이냐 네. 아니면 시세의 끝이냐. 제가 이건 현대제철인데요. 현대제철 이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대량 거래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게 양봉 하나 딱 나오고 다음날 이런 도지 살짝 하고 그리고 나 다음날 살짝 눌러줄 때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수 타점이거든요. 물론 분봉이라던가 여러 가지 하지만 근데 어제 그냥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제철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살려고 준비하고는 있는데 지금 어쨌든 철강주들이 다 전체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휴스틸이었나요? 근데 요즘 휴스틸 많이 현대제철을 올랐고. 살려고 준비 중인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요즘 대형주보다는 다 중소형주가 네. 좋잖아요. 그래서 철강주를 산다 해도 중소형주에서 골라야 수익률이 그렇죠. 높은 거 네, 아니야? 맞아요. 근데 대형주 현대제철을 노리는 현대제철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레이딩 패턴이라서 그렇고요. 이유? 차트가 좋아하는 차트다. 제가 좋아하는 이게 수급 분석에서 거래량 분석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건 휴스틸인데요. 네. 휴스틸도 이미 시장하고는 뭐 전혀 상관없이 혼자의 갈 길을 가고 있고. 요새 댓글창에서 휴스틸 아주 열심히 설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네. 구독자신지 그냥 일반 근데 시청자신지는 뭐 모르겠는데. 이거는 근데 휴스틸 뭐 옛날부터 항상 싼 주식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평가를 이제서야 받는 거죠. 뭐 그 다음에 현대 BNG 스틸. 그냥 그런 관점입니다. 전 철강주에 특별한 애정도 없고요. 네, 특별하게 뭐 업황이 좋아지네 뭐 그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랑한 주식이 아니에요. 그냥 요새 수급이 몰리고 네,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그렇죠. 산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럼 언제 팔아요? 적정한 현대제철을 그래서 이익이- 샀어. 눌림목에서 샀어. 그러면 매도 시점은? 아이고, 봅시다. 아우 정말. 아우 정말 방송이라. 만약에 여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요 도지 근데 이거를 제가 현대제철을 오래 끌고 가진 절대 않았을 거고요. 아마 오늘 팔지 않았을까요? 요 정도에 42,000원대 샀으면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됐었어요, 사실. 네. 근데 주당 2,000원 먹었으면 아마 어제나 오늘 정도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강주를 좋게 본다 해도 그냥 5% 정도 먹으면 일단 빠져나온다. 되죠. 이게 이제 가져야 되는 맞아요. 네. 이유는 불안하니까. 지금은 그것도 있지만
이 대형주들은 저항 나오면 무조건 팝니다, 지금. 아, 저항권 네. 선에서는. 네, 저항 나오면. 아모레 퍼시픽도 지난주 이맘때에 그 이제 거리두기 해제하면서 다음 월요일인가 흐름이 좋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제가 간다고 하면 자, 요게 이제 현대제철하고 좀 약간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 지금 관심 갖고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입질만 해놓은 상태예요. 조금씩만. 보초병 세우고. 네, 보초병만 세우고. 근데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량 거래가 이제 일단은 바닥을 잡아주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그리고 주가는 계속 이제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리두기는 해제했고 마스크는 곧 벗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실적은 바닥이고, 그 다음에 화장품 가격 인상했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면 현대제철이 여기서 이런 캔들만 하나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날 4월 19일 날 양봉 캔들 하나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단기 트레이딩 구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세부 분봉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짜서 5%를 먹든 뭐 3%를 먹든 그거는 개인 성향 차이인 거고. 근데 이미 중소형 화장품 주식들은 많이 올랐죠. 토니모리 봐볼까요? 토니모리 사실 요즘에 많이들 많이 명동가도 다 문 닫았거든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닥 탈출하고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치한불 생각나는 게 볼게요. 이런 거 보시면 봐보세요. 이게 야. 지금은 이게 대량 거래가 터져서 그렇지 여기서 이미 바닥을 잡는 대량 거래들이 이미 나온 상태예요. 이미 이제 중소형주들은 이제 대형주들하고 조금 이제 패턴 좀 다르게 움직이지만, 그래서 제가 바닥에서 나온 대량 거래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식들, 그 다음에 이월드라고 있죠. 이거 이제 토스뱅크 지분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지금 대량 거래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스물스물 장기 평선 횡보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실적을 보죠. 뭐 그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은데 트레이딩용으로 충분히 된다는 거고, 나는 실적 안 좋은 거는 죽어도 못 사겠다, 좋은 거만 사겠다라고 하는 종목들 찾으면 이미 다 위에 올라가져 있어요. 당연히 싼 애들이 밑에 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 싼 데는 싼 이유가 네, 있다. 그럼요. 근데 대신에 이제 여기서 화장품 같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바닥 턴을 하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랑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비싸다고 평가받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한 2년이나 3년 뒤에 예상 추정치를 봤을 때, 그게 아직 물음표긴 하지만 추정치를 봤을 때 이대로만 간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는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되는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선이나 화장품이나 그런 애들인 거죠. 그러면 그런 애들을 해볼 만한 거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매도 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냐면은, 이렇게 또 괜찮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 며칠 지나서 보니까 떨어져 있어. 네. 근데 그럼 이제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거든요. 뭐야, 이거 괜찮다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다고 할 때 이 순간과 지나고 나서의 순간, 이게 완전히 다른데 다르죠. 그걸 모르시는 거라.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얼마 벌고 그냥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매도 시점을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이 트레이딩을 이해해야 또 전체 주식 시장을 이해할 수 있고, 네, 그럴 것 같아서. 자, 그렇게 보시죠. 조선주. 조선주 마지막으로 조선주는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조선주는 저도 아직 여전히 이제 그때 한번 저는 이제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14만 원 깨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일단은 장중에 깨졌어요. 장중에 깨졌다가 원래 13월 끝났는데,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사는 게 아니라 현대미포조선을 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조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조선주를 또? 네, 다시. 네, 팔고 내려온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취향 차이긴 한데, 왜냐면 어쨌든 간 최근에 주가 밀렸던 이유가 뭐 후판 가격 상승에 대한 것들. 그렇죠. 네, 그것들인데 뭐 이거 올라갈 때는 몰랐었나요? 근데 충분히 저는 반영됐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실리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는 다 똑같습니다. 대량 거래가 나오고 대량 거래 나오고 대량 거래 나오고, 그러면 얘는 분명히 명분을 기다리고 있다. 올라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지지와 저항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85,000원 정도가 현대미포조선 기준으로 여기가 딱 옛날 저항이 지지를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뭐 시장이 흔들려서 한번 조금 밀리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뚫고 올라가는 거는 그 지점에서 딱 타겟으로 놓고 뚫고 올라가면 따라 붙는 게
돌파 매매가 되고 지금부터 눌림목에서 나오는 매매는 어디에서 턴할지 그건 사실 예상하기 힘들어요. 딱 거기서 맞추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면적, 분할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면적을 두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깔아놓고 체결되면 그리고 체결된 만큼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 체결된 만큼만 가지고 가다가 그게 다시 돌파로 가면 그때 못 샀던 거 더 싫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